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사우샘프턴에 4대1 대승을 거두며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손케 듀오의 골 없이도 4골이 터졌는데요. 영국 현지 언론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도 결정적인 결승골을 어시스트했기 때문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케 듀오 없이 토트넘이 어떤 면에서 좋았는지 또 어떤 선수들이 활약했는지 세부 기록과 선수 평점 평가, 영국 현지 언론의 반응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4대1로 이기면서 개막 라운드 현 시점까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반 12분 제임스 워드 프로주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21분 라이언 세세뇽의 동점골이 나왔고 전반 31분에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 패스를 에릭 다이어가 헤더 역전골로 연결하면서 승부를 뒤집었고요. 후반전에 사우샘프턴 수비수 살리수의 자책골 그리고 데얀 쿨루셉스키 선수의 쐐기골이 나오면서 4대1 승리했습니다. 2대1이 됐던 골, 다이어의 골 바로 결승골이 됐고 그 결승골을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 했는데요. 이날 경기 4대1 승리, 그러니까 3골차 승리는 토트넘이 1986년 8월 이후 무려 36년 만에 거둔 3골차 승리, 가장 큰 개막전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열린 경기까지는 토트넘이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사우샘프턴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에서 최악의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라이프 하젠휘틀 감독 부임 이후 개막전 4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면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이끌고 있는 감독 중에 개막전 승률이 이제 0%, 패율 100%라는 최악의 기록을 남기고 있죠. 또한 토트넘은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한 홈경기의 강세를 유지했는데요. 지난 시즌에 패배하긴 했지만 최근 12번의 사우샘프턴과 홈경기 중 10승, 10번째 승리를 거두면서 10승 2패, 그리고 이 12경기 중에 최소 9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면서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한 홈경기는 다득점 경기를 펼친다라는 좋은 징크스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경기 세부 기록 살펴보면 토트넘 허스퍼가 58%로 볼 점유율을 완벽하게 앞섰고요. 기대 득점은 1.43골이었어요. 한 2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경기력이었는데 날카로운 결정력으로 4골까지 넣었던 것이고요. 사우샘프턴은 0.43골, 사실은 한 골을 넣기도 좀 충분하지 않았던 기회 창출로 간신히 한 골을 넣은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18개의 슈팅을 기록할 정도로 활발하게 공격을 펼쳤습니다. 패스 성공률도 85%로 높았고요. 코너킥이 10개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슈팅을 때리면서 상대 문전을 흔들면서 좋은 공격 기회를 많이 창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였던 전반 31분 다이어야 선수의 득점 같은 경우는 기대 득점값이 0.03골, 3%의 확률밖에 안 된 상황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 패스가 이제 코너킥 이후 흐른 상태에서 연결됐고 워낙 좋은 크로스패스, 다이어도 잘 돌려넣으면서 헤더골을 넣었는데요. 다이어가 개인적으로는 3년 만에 넣은 골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경기 프리미어리그 공식 맨 오브 더 매치는 데얀 쿨루셉스키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요. 말씀드린 세세뇽 선수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했고 4대2를 만든 이제 쐐기골까지 직접 기록을 하면서 1골 1도움 개인적인 공격 포인트 가장 많이 올리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팬투표에서 무려 55.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다음으로 많은 표를 받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29.4%였으니까 쿨루셉스키 다음으로 이날 경기에 영향력이 컸던 선수는 손흥민 선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카이 스포츠 프리미어리그 영국 주간 방송사 역시 맨 오브 더 매치로는 데얀 쿨루셉스키를 선정했습니다. 1골 1도움으로 지난 시즌 좋은 폼을 이어갔다. 특히 공을 소유했을 때의 퀄리티로 사우샘프턴에 아주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통계 기록 옵타에서 제공한 상세 내용을 보자면 쿨루셉스키 선수가 지난 2월 달에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벌써 9번째 도움을 리그에서 기록하면서 유럽 5대 리그에서 2번째로 이 같은 기간 동안 많은 도움을 올린 선수다. 바르셀로나의 오스만 덴벨레가 11개의 도움을 후반기 올해 동안만 리그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이 쿨루셉스키일 정도로 정말 대단한 기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쿨루셉스키 선수는 전반 21분에 오른쪽 측면에서 벤탄쿠르의 전환 패스를 받아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로 세세뇽 선수의 헤더 동점골을 도왔고요. 후반 18분에는 호이비에르의 스루 패스에 이은 로얄의 컷백을 받아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날카롭게 찌르면서 득점까지 했습니다. 통계 매체인 폰몹의 평점을 살펴보면 역시 쿨루셉스키 선수가 8.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가 8.4점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기록상으로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의 경기 영향력이 아주 높았다는 걸 볼 수 있고, 이날 경기 좌우 윙백인 세세뇽과 로얄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세세뇽이 7.9점, 로얄이 8.3점이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더 미친 그 기록적인 부분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날 조금 아쉬웠던 게 상대의 집중 견제를 받은 케인이었죠. 케인의 평점은 6.7점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개인 기록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1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슈팅을 5번 시도했습니다. 2차례가 유효 슈팅 골키퍼에게 막혔고, 1차례가 이제 골대 위로 빗나갔고요. 1차례 슈팅이 수비에 막혔는데, 사실 이 수비에 막힌 슈팅은 상대 수비수 잭 스티븐스의 핸드볼 파울에 걸린 슈팅이었기 때문에 득점이 됐어야 했던, 골대 안으로 가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골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쉬웠고요. 이런 슈팅 말고도 무려 4개의 키패스, 동료의 슈팅을 4차례나 끌어내는 엄청난 기회 창출 능력을 보여줬고요. 상대와의 공 경합 상황에서도 5번 중에 4번 승리할 정도로 공을 잘 따내는 능력을 보여줬고, 태클도 3차례 시도할 정도로 수비 가담도 열심히 했습니다. 공수 양면에 걸쳐서 본인의 몫을 충분히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소파스코어의 평점에서도 8.4점에 대한 쿠루세스키가 최고 점수였는데 7.9점의 손흥민 선수가 에메르송 로얄과 더불어서 평점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팬투표 평점의 평균으로 맨 오브 더 매치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역시 7.22점을 받은 쿠루세스키 선수가 최고 평가를 받았고, 6.86점의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왼쪽 윙백 세세뇽이 6.83점으로 이제 3위를 차지했고요. 그 외에 수비 라인 이날 한 골을 내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견고했죠. 벤 데이비스 6.32점, 다이어 6.60점, 로메로 6.32점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선발 출전한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케인 선수가 6.04점으로 아무래도 좀 조용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BBC의 실황 중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득점을 어시스트해서 장면에서 러블리 니어포스트 크로스라고 이제 좋은 평가를 했고요. 경기 끝나고 나서는 토트넘 팬들에게 나쁘지 않은 출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4골이나 넣었는데 케인과 손흥민의 골이 없었다. 손케 의존증이 없이 승리할 수 있는 토트넘이 됐다. 손케가 집중 견제를 당하면 다른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 됐다.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특히 세세뇽 과 다이어, 득점과 인연이 많지 않던 선수가 게다가 드물었던 헤더 슈팅으로 득점을 했기 때문이고요. 또한 쿠루세스키가 훌륭한 피니시를 보여주면서 손케 듀오 말고도 치명적인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BBC에서 경기를 해설한 이제 전 크리스탈 팰리스 스트라이커 글렌 머레이는 프리 플로잉 스퍼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유롭게 요동치는 축구를 펼친 토트넘이 이런 모습으로 멋진 축구로 4골을 넣었다라고 하면서 선제골 실점 장면만 뺀다면 정말 대단한 경기를 했다. 게다가 케인과 손흥민이 득점자 명단에 오르지 못한 가운데 쿠루세스키가 돋보였고, 또 이런 상황을 누가 예상했겠냐. 손케 듀오가 없이도 토트넘이 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라고 하면서 판타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많은 팬들이 손케 듀오의 득점을 예상하면서 자신의 팀의 명단에 올렸겠지만 이 선수들이 득점하지 못해서 실망했을 것이다. 어찌됐거나 그와 관계없이 토트넘은 대단한 오후를 보냈고, 특히 콘테 감독에겐 정말 좋은 결과다.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는 토트넘, 이것이 오늘 경기의 화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 런던 지역 신문 이브닝 스탠다드의 평점 살펴보겠습니다. 로리스가 7점이었고요. 3백 라인, 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 모두 8점,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 2명의 미드필더도 8점이었고, 좌우 윙백 중에 왼쪽 윙백 세세뇽이 아무래도 좀 돋보였죠. 공격에서 그냥 중요한 활로를 열었고 골도 넣으면서 9점 최고 점수 받았고, 오른쪽에 로얄도 이날 경기 아주 잘했습니다. 8점 받았고, 쿠루세스키 9점으로 세세뇽과 더불어서 최고 평점 받았고요. 손흥민 선수도 두 번째로 높은 평점 8점 받았고, 케인 선수가 7점으로 로리스와 함께 가장 낮았는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 나왔어요. 에릭 다이어의 골을 어시스트했고, 또 활기 넘치는 플레이를 펼쳤으나 득점을 하지 못한 것은 운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잭 스티븐스의 팔에 맞아 무산됐던 슈팅은 골이 됐어야 했다. 게다가 좋은 위치에서 시도한 슈팅도 아쉽게 골대를 넘겼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 런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의 평점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평점 8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입니다. 다이어, 세세뇽, 쿠루세스키가 9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고요. 로얄도 8점으로 이날 경기 활약을 충분히 인정받았고, 케인과 로리스, 벤탄쿠르, 호이비에르가 7점으로 낮았지만 역시 평균점인 중간점인 6점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전반전 몇 차례 러블리한 터치를 보였다. 볼 터치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공격 풀어가는 역할 잘해줬고, 사우샘프턴 골키퍼의 선방에 막힌 기회도 있었다. 그리고 코너킥 이후 이어진 위험한 낮은 크로스로 다이어의 헤더 득점을 도왔다. 휙휙 움직임을 보이면서 슈팅한 것이 아쉽게 크로스바를 넘겼다. 후반전에 다소 조용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언제나처럼 위협이 됐다라고 하면서 경기 내내 위협적인 플레이, 본인의 존재감 보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스포츠키다가 통계 기록을 기반으로도 평점을 매겼는데요.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8점으로 쿨루셉스키의 8.5점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매겼고요. 세세뇽과 로얄은 7.5점이었습니다. 로얄 선수 이날 굉장히 인상적인 측면 플레이 보였죠. 수비도 좋았고 공격 가담 시에 침착성과 세밀함을 갖췄고 크로스만 조금 아쉬웠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부분이라든지 돌파라든지 연계라든지 다 괜찮았었거든요. 오른쪽 측면에서 그의 속도와 힘을 통해 지배적이고 생기 넘치는 플레이를 펼쳤다는 호평 받았고요. 팀의 4번째 골도 어시스트했고 상대의 자책골까지 끌어냈죠. 2차례 롱볼 연결 그리고 11번의 경합 중에 7번이나 승리를 하면서 공을 따내는 능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평점 8점을 받으면서 평가받은 내용을 살펴보면요. 경기를 눈부시게 시작했다면서 초반부터 잘했다. 전반전 중반에 득점 기회도 있었고 에릭 다이어의 득점을 크로스로 배달하면서 눈부신 어시스트도 했다. 4개의 키패스, 4번의 슈팅으로 토트넘의 눈부신 공격을 이끌었다. 6번의 기회 중에 4개를 손흥민이 직접 얻어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90 미닛만이 손케 듀오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때문인지 손흥민과 케인에게 평점 5점이라는 박한 점수를 줬고요. 쿨루셉스키에게 8점 최고 점수, 세세뇽, 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에게 7점으로 다음으로 높은 점수 줬고 로얄에게 6점을 좀 줬어요. 조금 평점을 이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는데요. 로리스 같은 경우에는 선제골은 못 막았지만 다른 면은 침착하게 대응했다고 하면서 6점을 줬고 로메로 7점 받으면서 백스리 오른쪽에서 신뢰를 줬고 견고했다 이런 평가 받았고요. 다이어는 아리보를 잘 막았고 또 3년 만에 넣은 골 잘 넣었다 이런 평가 있었고요. 데이비스는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존재감 보일 정도로 공격 가담 좋았지만 마무리 슈팅과 패스가 부족했다라는 또 아쉬운 평가가 나왔습니다. 로얄에 대해서는 공격에 가담했을 때 효과적이었다라는 좋은 멘트도 있었는데 세세뇽에 대한 평가가 좀 좋았어요. 왼쪽 측면을 폭풍처럼 흔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쿨루셉스키 8점 받은 최고 선수였죠. 비단 같은 기술로 모든 위협을 야기했다라는 아주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5점 받으면서 슈팅 기회에서 그의 특유의 날카로움이 부족했다. 결정력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 나왔습니다. 케인도 5점이었는데요. 플레이메이킹 9번이라는 독특한 역할 속에서 2선에 내려왔는데 조금 제한된 플레이를 했다.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역할이 좀 부족했다. 이런 좀 평가를 받았습니다. 토트넘 팬사이트인 스퍼스웹 역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주면서도 손흥민 선수에게 7점으로 팀 내 가장 낮은 점수를 줬어요. 수비 라인의 다이어에게 9점, 미드필드 라인의 벤탄쿠르, 윙백 세세뇽, 윙어 쿠르세스키에게 9점을 줬는데요. 에릭 다이어에게 특히 9점을 주면서 뒤에서 탄탄했을 뿐 아니라 수비 라인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로 보였다라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3년 만에 골을 넣을 자격도 있었고 그의 이름이 관중석으로 울리는 것 듣기 좋았다. 정말 다이어 선수가 많은 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수비적으로 실수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이날 경기 확실히 레벨업한 모습을 통해서 토트넘 경기장 현지에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7점을 주면서 공을 갖고 있을 때 풀 러닝으로 좋은 영역 흔들었다. 하지만 프리시즌처럼은 흔들지 못했다. 프리시즌에 보여줬던 날카로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인데요. 몇 차례 결정적인 득점 기회도 놓쳤다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표했지만 양말이 벗겨질 정도로 열심히 뛰었다라는 말로 수비 가담도 해주고 분주했다, 분투했다라는 평가를 통해서 그래도 중간점인 6점 이상의 점수를 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았던 토트넘의 경기였는데요. 손케 듀오가 골을 넣지 못한 것만이 유일한 아쉬움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 이제 시작이고 여전히 날카롭고 월드클래스라는 것을 보여준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경기는 2라운드에 바로 이어집니다. 첼시와의 런던 더비 원정 경기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8월 15일 0시 30분에 킥오프합니다. 광복절에 열리는 경기인데요. 한국의 뜻깊은 날마다 비범한 활약을 펼치는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올 시즌 첫 골을 터뜨릴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